안녕하십니까, 시골노인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를 원합니다. 옵션 가격을 모르고 금융시장, 여기서 말하는 금융시장은 증권 선물 시장을 말합니다. 이 시장의 고점을 얘기하지 마라. 예, 옵션 가격을 모르고는 증권 선물 시장의 고점을 얘기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렇습니다. 왜 옵션 가격을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선물 일봉 차트. 선물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2021년 1월 11일 날 선물 448.10 고점을 찍었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종합주가지수는 어땠을까요? 종합주가지수는 2020년 12월 23일 날 2716.28이라는 저점을 찍고 2021년 1월 11일 날 최고점인 3266.23 고점을 찍었죠. 왜 여기가 고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날 장이 끝나서 또 장이 끝난 데 대한 얘기들이,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이 큰 폭의 주식을 팔았다, 그래서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왜 3268.23 선물 448.10에서 매도를 쳤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까요? 예,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그 이유를 옵션 가격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알려보내고 12월 23일이죠. 2020년 12월 23일 그때 선물은 358.90이었고 또 주식은 종합주가지수는 2716.28이었죠. 예, 여기서 이제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12월 23일 날, 3일 날 푸드 옵션이 고점을 43.15라는 고점을 찍었죠. 그죠? 찍고, 그 다음에 2021년 1월 11일 날 최고점인 448.10을 찍을 때 콜 옵션의 최고가가 43.4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옵션에서는 반드시란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곳이 세 군데나 있다 그랬죠. 반드시. 자, 시세 앞에 반드시란 용어를 쓸 수 있나요? 시세 앞에 반드시란 용어를 쓸 수 없습니다. 왜? 시세는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옵션에서는 반드시란 용어가 들어가는 곳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상승하는 옵션은, 즉 0.05에서 상승하는 콜 옵션은 반드시 반대편의 고가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금 일봉의 기록을 한 겁니다. 그죠? 매일마다 상승하는 옵션의 가격, 그 다음에 하락하는 옵션의 가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2월 23일 날 콜 옵션이 0.05에서 43.40, 즉, 푸드 옵션의 고가 43.15라는 이 가격까지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편 고가까지 가면은, 그때는 좀 멈칫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게 뭡니까? 고가 대칭이죠. 고가 대칭. 즉, 힘이 같다는 얘기죠. 그죠? 힘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종가에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에서 푸드 옵션의 고가 43.15라는 가격을 붕괴하고 끝났죠. 그죠? 붕괴 끝났습니다. 자, 반드시라는 얘기 있습니다. 반드시
일봉에도 똑같다. 왜?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일봉에 저점에서 상승하면은 그 고점까지 간다라는 것이 그게 가격 매매의 원리입니다. 원리. 자, 그러면 이건 일봉에 그렇죠. 그죠? 장중에는 어떻습니까? 장중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장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일어났던 그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저의 그 합산 옵션 가격 종합 시세표죠. 1월 11일 날, 1월 11일 날입니다. 장중입니다. 장중에 반드시 상승하는 옵션은 이날 콜 옵션이 최고점을 찍는 날이죠. 선물 최고점, 종합주가지수 최고점, 그날입니다. 자, 지금 그 체크를 해놨죠. 437에 11.60, 450에 풋에 14.70, 여기를 간다 이거죠. 반드시 반대편의 고가까지 간다. 그죠? 일봉에도 그렇고 장중에도 그렇고. 그렇죠? 자, 갑니다. 자, 그쵸? 반드시 갔죠? 예. 콜 437의 고가가 이날 14.70입니다. 14.70은 풋 옵션의 고가 14.70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442라고 되어 있죠. 그죠? 사실은 선물이 447.95면은 현재 등가는 447이 되겠죠. 그죠? 447이 됩니다. 근데 442에서도 고가끼리 만났죠. 11.20, 11.20 반대편의 고가까지 간다더라. 여러분, 이게 차트에 보일까요? 차트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이런 가격, 이런 게 눈에 띄을까요? 아니죠. 띌 수 없습니다. 이 가격은 뭡니까? 이 가격은 시장이 만들어 놓은 가격입니다. 시장이 누가, 어느 누가? 기관, 외국인, 개인, 그렇죠? 그 수많은 강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 가격인 것입니다. 이 가격은 그 행사가의 현재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가는 그 행사가의 가치. 그죠? 자, 그러면 콜 옵션과 풋 옵션은 어떻습니까? 콜 옵션과 풋 옵션은 알고 보면 동일한 상품입니다. 왜 동일한 상품이냐? 코스피 200을 가지고 결제를 하니까 사실 동일한 상품이죠. 그죠? 그러나 그 수익 구조를 달리 했을 뿐이다. 콜 옵션은 시장이 상승해야 수익이 나고 풋 옵션은 시장이 하락해야 수익이 난다는 그런 수익 구조가 다를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코스피 200을 가지고 결제하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행사가는 뭐냐면 그 행사가의 권리를 얘기한다. 그 권리, 즉 둘째 주 목요일 날 정해진 이 행사의 가격을 그대로 이것을 권리로 실행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자, 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둘째 주 목요일 날 450 이상에서 코스피가 끝나버려야 수익이 나겠죠. 코스피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얼마입니까? 448.84니까 450은 아직까지 자기가 권리할 수 있는 그 행사가 못 왔죠. 그죠? 코스피가 448. 그러니까 자기가 권리 행사할 거는 450이니까 이 코스피가 450 이상이어야만이 콜 옵션을 산 사람은 수익이 날 것이죠.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런데 450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 450 콜 행사가가 왜 7.18이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냐. 현재 코스피는 448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계산한다면 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꽝입니다. 10원도 주지 않습니다. 10원도 안 줍니다. 그죠? 그대로 꽝이요. 그죠? 그런데 왜 아직까지 코스피가 448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7.18이라고 이렇게 시장이 인정할까? 그건 뭡니까?
아직 1월물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죠? 결제일이 아직 이때 되면 한 거의 한 4, 5일 남았죠. 그죠? 1월 15일 날이 결제됐으니까, 그죠? 남았기 때문에 시장이 큰 상승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의해서 또 시장의 그 가격 구성에 있어서 시장이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시장이 만드는 가격, 즉 시장이 450풋 가격을 14.70이라는 고점을 인정해 줄 때 콜옵션은 5.04라는 저가를 기록했죠. 그죠? 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저가가 상승해서 반대편에 이 고가까지 간 거죠. 그죠? 반드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지나고 나니까 1월 11일 날 거기가 고점인 걸 알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 바로 실시간으로 반대편 고가 14.70. 아까 일봉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봉에는 풋옵션의 고가 얼마입니까? 43.15라는 이 가격을 콜옵션이 0.05가 상승해서 풋옵션의 고가 43.15까지 도달했잖느냐. 반대편은 고가까지 간다 그랬으니 반드시 갔잖느냐. 하고 얘가 더 상승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상승하려면 풋의 고가 43.15라는 가격을 붕괴 안 하면 다음날도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 얘가 어떻습니까? 종가에 27.95라는 반대편에 풋의 43.15를 붕괴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도 붕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붕괴할 수 있다. 자, 근데 그거는 이제 붕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실시간으로 보니까 바로 10시 15분 09초에 풋옵션이 시장이 14.75라는 고점을 인정해준 그 가격을 콜옵션이 거기에 도달했다 이겁니다. 반대편 고가까지 도달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콜옵션이 물론 붕괴되었다 올라올 수 있죠. 그죠? 붕괴됐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눌림을 받고 상승하는 거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풋옵션이 상승으로 가려면, 즉 시장이 하락하려면 풋옵션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 가격을 잡고 상승하면 되는 거죠. 그죠? 반대편 가격을 잡고 상승하면 됩니다. 그 가격은 어느 가격입니까? 바로 3.17이죠. 정하죠? 3.17은 뭡니까? 콜옵션의 저가입니까? 그죠? 자, 이 얼마나 가격이란 것이 이렇게 정밀합니까? 어떻게 3.17을, 자, 14.70이라는 풋옵션의 고가를 갈 때, 풋옵션은 하락해서 그 저가를 위해 콜옵션의 3.17이라는 가격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직감적으로 뭘 알 수 있을까요? 아, 얘들은 가격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콜옵션이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콜옵션이 상승한다는 건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이 상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풋옵션이 어떻습니까? 풋옵션이 상승하면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이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역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알아야, 선물시장을 알아야 콜을 살 거냐, 풋을 살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반대로 콜옵션과 풋옵션의 그 가치를 보고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이 판단, 즉 시장이 만들어내는 가격, 즉 풋옵션의 14.70이라는 그 가격을 콜옵션이 도달했다느냐, 도달할 때 그때 풋옵션은 고가에서 하락했죠. 그렇죠? 고가에서 현재 14.70은 하락해서 8.69라는 저점을 만들고 있고, 또 413호 풋옵션은 3.17이라는 저점을 만들고 있는데, 이 저가가 반대편의 콜의 442의 저가 3.17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뭡니까? 현재 가치가, 둘의 가치는 현재 동일하다 이런 얘기인데, 저가로서 즉 435 풋옵션의 3.17은
콜 옵션의 저가 상품과 동일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동일한 상품, 동일한 그 가치다. 이렇게 시장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콜 옵션이 여기서 붕괴하지 않고 상승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푸드 옵션이 이 3.17이라는 가격이 콜의 3.17이라는 이 가격 위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뭡니까? 위로 올라온다면 푸드 옵션이 하락한다는 그런 뜻, 푸드 옵션이 상승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은 하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푸드 옵션이 상승한다는 것은 시장이 하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3.17이 현재 3.18입니다. 잡고 갑니다. 그죠? 이 3.17이 붕괴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떻습니까? 3.17이 붕괴되지 않는다면은 1월 11일 날은 바로 시장의 바로 꼭지라는 얘기죠. 그죠? 꼭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3.17이 붕괴되지 않으면 시장은 꼭지다. 선물시장과 증권시장은 꼭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일봉으로 적은 겁니다. 그죠? 일봉으로 적은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가 435죠. 435에 3.17. 그렇죠? 3.17. 자, 그러면은 이 3.17이라는 그 콜 옵션이 반대편에 고가를 갈 때는 5.04가 어쨌든 상승해서 반대편 위에 갔다. 그죠? 그럼 3.17이 콜에 3.17을 잡고 가면 얘가 어디를 갈까요? 얘가 여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11.20이란 여기를 간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 435가 자, 그래서 435 자, 여기입니다. 네, 보시는 435죠. 푸드 옵션이 3.15죠. 이게 얼마였습니까? 원래 3.17이었습니다. 그죠? 3.17. 3.17에서 두 틱이 붕괴됐죠. 두 틱이 붕괴됐습니다. 그죠? 원래 아까 장중에는 3.17이었습니다. 그죠? 3.17. 3.17 아닙니까? 3.17이 콜 옵션의 저가 3.17. 그죠? 여기를 잡고 가면은 11.20이라는 가격을 간다 그랬죠. 그죠? 이 3.17이. 자, 얼마 갔습니까?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네. 3.17, 두 틱이 붕괴됐죠. 두 틱이 붕괴돼가지고 15.80까지 갔습니다. 그죠? 반대편에 얼마? 11.20을 넘어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날 1월 11일 날 448.10이라는 것은 완전히 고점이 확인된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결과물이에요. 그죠? 결과물. 그죠? 그러나 아까 실시간으로, 그죠? 실시간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실시간 어떻게 봤습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봤죠. 그죠? 437 콜 옵션이 437 콜 옵션이 반대편에 고가 여기를 갔으니까 1월 11일 날을 즉 14.70이란 이 가격이 붕괴한다면 어느 가격을 8.69란 이 가격을 얘가 콜 옵션이 14.70이라는 현재 반대편의 풋의 고가를 갈 때 풋 옵션은 8.69란 이 저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콜 옵션이 8.69라는 이 풋 옵션의 이 저가를 붕괴한다는 건 뭡니까? 붕괴한다는 건 완전 여기가 끝이라는 얘기가 상승의 끝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바로 우리는 1초도 틀리지 않는 10시 15분 09초에 14.70이라는
반대편의 고가까지 갔기 때문에 너 여기서 붕괴되면 죽는다. 즉 붕괴된 풋 옵션이 3.17이 콜의 3.17한 이 가격을 자꾸 상승하면은 콜 옵션이 붕괴만 하지 않으면, 즉 어떤 가격을 이 저가를 붕괴만 하지 않으면은 내일도 상승으로 갈 수 있지만은 이 가격을 붕괴한다고 하면 콜 옵션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때 하면 아는 겁니다. 3.17이 푸드 옵션이 3.17이 콜의 가격을 잡고 상승을 안 했습니까? 얼마입니까? 여기가 315 두틱이 하락 안 했습니까? 두틱이 하락해서 그 콜의 고가 11.20이라는 이 가격을 돌파해 가지고 15.80이라는 고점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가격으로 현재의 1월 11일 날 선물시장, 그 다음에 주식시장 최고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옵션 이 14.70으로 알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14.70 콜 옵션 70 칠 때 푸세 3.17이 저가가 반대편 3.17을 잡고 3.1 두틱이 하락된 후에 상승했겠죠? 올라가서 그의 고가 11.20을 갖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옵션 가격을 모르고 우리가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얘기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뭐 다른 얘기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나간 후에는 거기가 왜, 자 그때 1월 11일 날 기관과 외국인은 엄청난 주식을 팔았습니다. 팔아서 하락했다. 개인이 받쳐내지를 못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거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렇죠? 결과물이에요. 그러나 실시간으로 이 14.70이라는 가격을 콜 옵션이 만들어서 반대편의 고가 14.70을 도달했을 때, 그때 풋 옵션은 고점에서 하락해서 그 저가를 3.17이라는 저가를 만들었을 때, 이 저가가 반대편의 가치와 동일한 3.17이라는 이 가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첫째 의문이. 그리고 풋 옵션이 상승한다는 것은 3.17이라는 콜 옵션의 이 가치 위로 올라가면은 풋 옵션은 상승, 시장은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얼마까지 갔습니까? 그의 고가, 콜의 고가 11.20을 돌파해서 15.80까지 안 갔습니까? 즉 상승하는 옵션은 반대편의 고가까지 간다더라. 갔습니까? 그죠? 장중에 갔습니까? 장중에 갔죠? 일봉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죠? 그죠? 일봉에 바로 풋 옵션에 얼마입니까? 풋 옵션에 43. 얼마였습니까? 43. 풋 옵션에 43.15 그죠? 43.15를 콜 옵션이 0.05에서 상승하여 반대편의 고가 여기를 갔다 43.40. 그럼 여기서 콜 옵션이 더 상승을 하려면은 43.15를 붕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종가의 붕괴가 바로 우리가 실시간에 장중 실시간 그 영상에서 보듯이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콜이 고점을 칠 때 24.70이 여기 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437이죠. 거기가 437이었습니다. 14.70. 네, 여기 아닙니까? 콜 옵션 14.70. 여기 아닙니까? 그죠? 14.70. 그렇죠? 시가가 5.08. 그렇죠? 시가가 5.08.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시가가 5.08. 그렇죠? 어떻습니까? 자, 이래도, 옵션 가격을 모르고, 주식시장과, 증권, 선물시장의 단기적인, 이 장기적인 아닙니다. 단기적. 얘들 운명은 한 달이잖아요. 그죠? 한 달, 얘들 운명은
생명은 참 한 달입니다. 그죠? 한 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을 얘기하죠. 장기적으로는 얘기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장기적인 얘기 들어서 단기적인 것을 말한다. 바로 14.70이란 이 가격으로 반대편의 고점까지 도달했고, 일봉상에도 도달했고, 장중에도 도달하고, 그때 콜옵션의 최고점을 찍을 때 풋옵션의 최저가가 3.17이 두틱이 붕괴한 3.15가 3.17한 콜의 이 저가를 잡을 때 들어가면은 바로 얼마까지 갔습니까? 15.80까지 상승했다. 왜? 3.15가 콜의 저가를 잡으면 그 위에 고가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간다. 반드시입니다. 시사표 반드시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옵션 가격에는 쓸 수가 있다. 그죠? 장중에도 갔고 일봉상에도 갔고, 그죠? 가니까 거기가 고점이었다는 것을 바로 실시간으로 이 가격을 두 가격으로 알아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간단하고 명확합니까? 여기에 다른 부대적인 얘기를 뭐 합니까? 이때 외국인 선물을 어떻게 하고, 기관이 뭐 어떻게 하고, 프로 매매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여기는 그런 잡스러운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예? 잡스러운 얘기 필요 없어요. 여기는 오로지 시장이 만들어 놓은 두 옵션의 가격을 보고 얘기할 뿐인 것입니다. 이때 11.20이 뭡니까? 풋 옵션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3.17이라는 이 저가에서 11.20이라는 고점을 찍을 때 바로 반대편의 11.20이라는 이 가격을 알고 콜옵션은 내가 고점에 왔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왜? 반대편의 고가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힘의 균형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더 상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콜옵션이 여기서 더 상승하려면은 풋옵션이 하락을 해주면 되죠. 그죠? 하락을. 어떻게 하락이 안 했습니까? 3.17이 어떤 걸? 이 3.17 밑으로 하락하면은 콜옵션 더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3.17한 풋옵션이 콜의 3.17한 가격을 잡고 상승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콜옵션은 시장과 선물시장은 여기가 고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명확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잡스러운 얘기 안 합니다. 여기는 오로지 양옵션의 시장이 이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객관적이고 시장에 만드는 그 상품의 가치를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상품의 가치. 그죠? 이 3.2장 가치는 시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풋옵션이 상승한다는 것은 3.17한 이 가격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상승한다는 것을 콜의 3.17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콜옵션이 더 상승하려면은 하락한 풋옵션의 3.17이 콜의 3.17한 저가의 가치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한다. 콜옵션은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 옵션의 가격을 보고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자, 그럼 오늘만 그러냐? 아니다. 언제나 그렇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장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장. 즉, 월요일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죠.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양 옵션이 420에서 중요한 가격 4.81한 가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가격, 중심가입니다. 중심가는 글자 그도 그 월물의 그때의 중심 가격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즉 420이 목요일날 4.82가 중심 가격이었던 이런 얘기죠. 이 가격을 누가 붕괴했습니까? 금요일날 풋이 붕괴했잖아. 그죠? 풋이 붕괴했기 때문에 내일도 월요일날 장은 어떻게? 월요일장도 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한번 볼까요? 콜인가 아닌가? 4.81을 풋이 붕괴했기 때문에 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밤새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얘가 3.69가 4.8이라는 저점을 찍고
4.8이라는 저점을 안 찍어도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을 붕괴하지 않고 3.5 예를 들어서 5이라든지 이렇게 찍고 이 4.8이라는 넘어가지고 이 5.25를 돌파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넘어갈 수도 있다. 그죠? 밤새 안녕이라고 누가 내일 시장을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가격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중심 가격을 풋 옵션이 붕괴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확정적으로 내일 완전히 콜장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 시세 앞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게 뭐 맞으면 그만, 안 맞으면 그만,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가격을 가지고 하는 매매자의 입장으로서는 가격을 볼 때는 내일은 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콜이다. 즉, 풋 옵션이 4.8이란 이 가격을 이 고가에 올라와서 붕괴를 한다라면 콜 시장은 확실한 콜 시장이 되는 거죠. 그죠? 확실한 콜 시장이 된다. 그러나 현재 이 가격을 보고 말하자면은 바로 그냥 뭐 다른 그 구체적인 얘기 필요 없이 현재 4.8이라는 이 가격을 풋 옵션이 붕괴했기 때문에 내일은 콜로 시장을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내일은 콜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이 장이 떴을 때 그때 평가하는 것이 사실은 맞죠. 그죠? 맞는데 저희는 가격을 가지고 하는 매매이고 또 이 중요한 가격을 붕괴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콜은 붕괴되지 않은 저점에서 종가에 4.8이라는 가격을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 콜로 장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콜로 간다. 예,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은 콜로 간다. 막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콜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풋 옵션이 어떤 가격을 이 4.8이라는 가격을 올라서 붕괴를 해준다면은 더욱 확실한 거죠. 그죠? 더욱 확실한 겁니다. 4.8이라는 이 가격을 올라온 후에 붕괴를 해준다면은 더 확실하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 풋 옵션의 내일 고점을 노리는 거죠. 그죠? 풋 옵션의 고점을 노려라. 어떻게 해서 4.8이라는 이 가격을 올라온 후에 4.82를 붕괴할 때 그때 콜이다.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내일은 그래서 풋 옵션의 고점을 노려라. 그래서 풋 옵션이 어디로 올라오는가? 4.82. 이 지금 현재 풋 옵션이 콜의 최저가 3.07이라는 이 가격을 지금 어제 붕괴를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좀 콜 입장에서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비록 풋 옵션이 4.8이라는 가격을 붕괴했지만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풋의 고점을 노려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자, 콜로 생각을 하되 풋의 고점을 노려라. 즉 7.25라는 이 가격 위로 올라오면 당연히 풋 시장이 되겠죠. 그죠? 이 가격이 올라오진 않는 그 가격에서 4.82를 붕괴한다면은 바로 그때 시장은 콜이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그래서 풋의 고점을 일단 노려야 되겠다. 왜? 이 4.82를 붕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내일은 풋의 고점을 노리십시오. 자, 여기서 저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날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